자, 봅시다. 푼 사람들만 이어서 보고 있는 거 맞지요? 믿고 가겠습니다. 2번 문제 먼저 확인합시다. 여러분들 답 항상 궁금해하니까. 몇 번하고 몇 번이 나왔어요? 그렇죠. 2번, 4번 나왔죠. 둘 다 세 번째 문단에 나온 내용들이지요. 둘 다 맞다는 근거들이 나왔고요. 자, 근거들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번. 사실관계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이거죠. 사실이 종결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2번을 전제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동글맹이 4번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이거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죠. 뭐냐?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어서 법적 지위가 확정되기 보기 어려울. 자, 요 내용 있으니까 4번도 맞는 말. 그래서 3번만 아직 안 나온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도 나오죠. 3번은 틀렸다는 근거가 나오죠. 자, 2번하고 4번은 맞았다는 근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치? 3번 정답, 2번 정답은 3번인데 이거는 이제 네 번째 문단에 틀렸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틀렸다는 근거까지 나와주면 문제가 쉽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법률 적용이 가능한 것을 무슨 소급입법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게 진정소급입법인 거죠. 종료되지 않은 법률관계에 대해서 소급입법하는 게 부진정소급입법이고요. 자, 이게 그 다음 문단에 나오지요. 진정소급입법은 요 말이죠.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설명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요 문단 확인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사실이 종결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한 살인범을 잡지 못했을 때 그러면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피의자인지 범인인지 피해자인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종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규율하기 위해 입법을 하는 걸 말합니다. 얘는 앞에서 소급입법이 문제가 됐던 두 가지 법질서 신뢰, 법적 안정성 이걸 크게 해친다고 볼 수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한된다. 예시가 여기 나와 있고요. 원칙적으로 부진적 소급입법은 허용. 근데 예외적으로 이럴 땐 안 된다는 제한을 두는 거고요. 진정 소급입법은 부진정이랑 비슷해 반대야. 그렇죠. 반대죠. 얘는 이미 종료됐어. 사건이 다 조사돼가지고 피해자, 피의자 등등 다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이 법적 지위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되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 예외가 어떤 경우들? 첫 번째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 이거는 나중에라도 내가 벌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 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사자의 손실이 없어. 네 번째로 법 신뢰 보호보다 더 큰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에는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 소급해 입법하는 진정소급 입법도 가능하다. 예시가 여기 나와 있죠. 친일 자, 소급 입법 해야지 당연히. 이거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미래에도 그 사람들 친일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죠. 자,
그래서 중심 내용. 정리할 것도 없죠. 여기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설명. 그렇지. 부진정 소급 입법의 개념과 예가 나와 있었고요. 밑에 문단 똑같죠. 여기서는 진정 소급 입법의 개념과 예가 나와 있었죠. 자, 이어서 3번 갑시다. 그래서 3번 정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이지요. 자,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여기고 사건 종료가 과거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법의 범위가 원래는 소급입법이 아닌 법은 요렇게 앞으로 미래 일에만 법의 범위가 미치는데 소급입법은 과거에까지 법의 범위가 미칠 수 있는 거지요. 특히 종료된 사건에까지 법의 범위가 미칠 수 있게 하는 게 진정소급입법이니까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을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우리 4번만 보고 갑시다. 국민의 법률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차단하려면은 소급입법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요. 이렇게 하려면은 소급입법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도 소급입법 하는 이유는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여러 가지 이득들이 여기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 동글맹이 1번, 2번, 3번, 4번 친 것들이 바로 그 이유들이지요. 그래서 혼란이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득들 때문에 소급입법을 한다. 요게 진정소급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겠고, 혼란을 차단한다는 건 잘못된 설명이지요. 나머지 설명은 동글맹이 5번만 보고 갑시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이거는 무슨 소급입법에 대한 설명? 그렇죠. 부진정 소급입법에 대한 설명이지 진정소급입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된 설명. 자, 정답 1번. 나머지 설명 패스하고 나머지 글로 갑시다. 자, 마지막 문단. 이와 같이 법률의 효력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를 법률의 효력의 발생 이전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은 소급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할 것인지 요 두 개 중에 선택하는 문제인 거죠. 이에 대해 우리 법체계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이런 여러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소급 입법과 관련된 우리 법체계의 태도를 풀어가고 있는 문단이죠. 자, 다 읽었습니다. 2번, 3번 처리됐고 1번, 4번 가면 되겠죠. 자, 1번 논지 정의가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동글맹이 1번 같이 봅시다. 중심화제와 진입 문제점을 밝힌 후 개선 방안을 열거하고 있다. 자, 이 글의 중심화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보지 말고 이게 대응이 뭐랑 되는지. 그렇지. 법률 불소급 원칙이 중심화제죠. 자, 그런데 불소급 원칙과 관련된 문제점 뭐야? 그치? 문제점이 뭐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뭐 은근슬쩍 나온 것들 뭐 뒤져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뭐다 정확하게 나온 놈들을 찾아야 됩니다. 취지는 정확하게 나왔죠. 문제점은 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개선 방안. 문제점도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개선 방안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놈은 틀린 놈이에요. 이걸 딱딱 밝혀서 이거 뭐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정답입니다. 2번에서 4번까지 보고 정답 각각 찾아보세요. 일시정지. 자, 정답 몇 번? 그렇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중심화제의 유형을 나누어 유형을 뭐랑 뭐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지정 단어 맨날 뇌가 IQ가 2자리인 것 같아. 아니 10대? 자, 부진정 소급입법이랑 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눴죠.
자, 그 다음에 설명, 부진정 뭐고 진정 뭐고 얘기했고요. 각각의 사례 제시했지요. 부진정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를 들었고요. 진정소급입법에서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 그거 예를 들었지요. 그래서 전부 다 설명 어떤 내용, 사례 어떤 내용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어서 4번 동글맹이 4번 갑시다. 동글맹이 4번 문제 4번 말고 중심화제에 대한 상반된 모르는 사람 써놔. 서로 반대. 부진정 소급입법이랑 진정 소급입법이 서로 반대예요? 서로 상반된 견해예요? 아닙니다. 얘는 소급입법의 종류예요. 견해란 하나의 주장, 그 하나의 그걸 가지고 서로 대립되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런 거 아니죠. 절충 당연히 안 나왔고요. 그래서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4번 갑시다. 뾰로롱. 자,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입니다. 자, 보기 내용 읽으면은 이제 윗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례예요. 그래서 얘는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보기가 크게 두 유형이 있어요. 우리 두 유형 둘 다 봤는데요. 윗글의 내용을 보기에다가 적용하는 문제, 이럴 때는 보기에 새로운 사례 이야기가 보통 나오고요. 윗글과 생각이 다르거나 윗글을 심화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다른 사람의 견해라든지 반대되는 생각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 보기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심화 이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는 윗글을 생각하면서 보기를 읽어야 돼요. 자, 윗글 생각하면서 보기 같이 봅시다. 앞부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그 효력이 적용되고 시행 효력 적용 다 되고 있어요. 땡땡 법은 1999년 억울하게 사망한 땡땡군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고표 내용 확인하고요. 끝나가자 분노 여론이 들끓으며 2015년 지정되었다. 땡땡법은 살인죄와 관련한 공소시효 15년을 공소시효 나와있죠. 폐지하는 내용으로 소급입법 과정이 지연되어 2015년 7월 31일 시행됨으로써 202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만 적용되었다. 즉 공소시효 15년이 있단 말은 15년 지난 후에 2015년 7월 31일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면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건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종결된다. 피의자, 범인을 잡지 못했어도 사건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폐지했어요. 폐지했으면은 그 사건은 피의자,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은 계속해서 종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됐어. 즉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만 적용됐지 종결된 사건엔 적용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여기서 글이랑 관련 지어야 됩니다.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되는 소급입법. 부진정이야, 진정이야? 그렇죠. 진정이죠. 부진정이죠. 안 그래도 헷갈리네. 여러분 더 헷갈리겠네. 부진정. 종결되지 않은 사건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종결된 사건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부진정 소급입법은요. 헷갈린 사람은 그걸 다시 봐야지. 어떡해. 그 최대한 안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데 뭐 어떻게 헷갈린지. 문제는 풀어야지. 자, 부진정 소급 입법은 법률 관계가 종료되기 전이어서 자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 소급 적용하는 걸 말하고요. 진정 소급 입법은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즉 진정 소급 입법으로 공소시효 폐지했으면은 그 사건이 몇 년에 일어났든지 상관없이 다 소급 적용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부진정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걸 바탕으로 동글맹이 1번 봅시다. 땡땡법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중대성이 인정된 결과 소급 적용할 때는 요게 인정돼야 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깨고 법적 안정성에 위험을 끼쳐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하지 말라는 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침해하지 않고 이런 데 생기는 손해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소급 입법을 하게 하는 거죠. 공익적 필요성이 나오죠. 그래서 글에 나온 내용 바탕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이럴 것 같은데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 글에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5번까지 보고 정답 찾아보세요. 일시정지. 정답 몇 번? 맞습니다. 맞진이네. 맞았어. 자, 봅시다. 3번. 땡땡법이 2015년 7월 31일 시행됐어요.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시행일 이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살인사건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됐다면은 이 땡땡군 사건에도 적용됐겠어? 안 됐겠어? 적용됐겠죠. 근데 적용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 얘가 부진정이기 때문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땡땡군 사건뿐만이 아니고 7월 31일 이전에 종결돼 버린 종결돼 버린 사건, 즉 2000년 8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하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동글뱅이 5번 보고 가겠습니다. 세모군 사건은 해결이 가져올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인식. 이 사건 전체에 확산된다면 또 다른 소급 입법을 통해서 공소될 수도 있겠습니다. 얘는 종결됐어요. 땡땡군 사건은요. 그런데 어떤 소급 입법을 통해서는 종결된 사건도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정소급 입법은 예외적으로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랬지요. 자, 문제랑 비교해 봅시다. 문제 아까 밑줄 쳤는데 공익이 엄청 크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은 진정소급 입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공소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고요. 자, 밑에 있는 과제 푸시고요. 그럼 오늘 5차 시 수업 끝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